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되겠습니다. 이틀 정도 하고 하루 더 쉬는 건데, 오늘은 옛 동료 직장분들과 함께 점심을 하고 들어와서 시간 나길래 가족 행보의 길 중에서 진도를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가족 행보의 길 106페이지부터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편 이야기를 해보면 6.25 전쟁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깊은 상처로 7살에 몸져 누워 저 세상으로 가시며 유언에 따라 남편의 삶이 시작되었고, 만약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난다면 떨어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생각에 태권도와 유도 그리고 사격 선수를 했고, 지옥군으로 들어가 북한군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찾았고 또 찾았으며, 오로지 싸워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열중을 하다 보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가족의 일은 오로지 부인이 전부 해결해 주는 것으로 생각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의 주관적인 생각 134비트의 자상의 시체인 것입니다. 관심 분야만 받아들이고 남의 생략과 삭제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부인 쪽 일을 살펴보면, 학생을 가르친 교육자 집안으로서 교직에 몸을 담고 살아오면서 학생들의 미래를 지도했던 아내는 훌륭한 인재양생의 화두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교육생활 중 인재양생에 갖는 일에 전념했던 것으로 가족 소중함을 생각하고 가족과 학생들에게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행복의 소중함과 자주 남편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지만 남편과의 대화는 번번이 빗나가고 그저 모든 것은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었지 않았을까. 또한 자녀를 둔 엄마로서의 첫 임신을 하여 먹고 싶었던 음식을 어머니와 바쁜 남편을 눈치 보고 마음속에 담았던 이야기, 큰아들 이어 작은아들까지 출생하면서 고충, 양수가 터져 도움을 요청했던 이야기, 자녀들은 자주 이사를 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이야기, 강원도 골짜기에서 오지에서 생활하다 보니 화목으로 불을 피워 밥을 지었던 이야기, 임신한 상태에서 연탄불을 교체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국을 끓여 했지만 임신관계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의 핀잔 들은 이야기들은 부인의 134비트의 자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군인의 길을 선택했고 군인이었고, 부인은 군인의 아내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하기에는 아래 내용들은 너무나 고충스럽고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아니었나. 먼저 군인의 아내로서 짧은 게 머물다 이사를 해야 하는 일로서 이삿짐을 쌌다가 풀어 정리하는 일들이 잦은 상황이었고, 아기를 가진 삶으로서 이삿짐을 쌌고 정리하면서 양수가 터져 고통을 호소했지만 혼자서 해결해야 했고, 문화 혜택이 전혀 연결되지 않은 강원도 골짜기 오지에서 둥기를 들고 화목으로 밥을 짓고 연탄불로 밥을 짓던 크고 작은 일들, 잦은 이사로 인해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워 고충을 겪었던 이야기, 그리고 크고 작은 고부간의 갈등을 있으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었을 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군인의 길을 선택했고 군인이었고 군인의 아내였기 때문에 라고 134비트로 봐서만은 될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40여 년이 지난 지금 뒤늦게 큰아들로부터 손자가 태어나 축하해주러 다녀오면서 아내로부터 눈물이 온 이야기를 이제서야 제 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들은 것 같은데 관심 분야는 아니었기에 생략과 삭제를 하고 어려웠던 아내의 얘기와 고충을 오늘에서야 귀 문이 열려 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무능과 한심함을 발견합니다. 또한 가족 행복 관련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안쓰러운 마음을 금하기 어려웠고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도 제3자 입장에서 들을 수 있어 아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내용조차 들을 수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음을 아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감하는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면 가족의 행복의 길로 향하는 문은 스스로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가족의 행복의 길, 진리를 참고하셔서 행복만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관련하여 가족의 개념은 사전적 의미가 아닌 저희 가족 구성원으로서 살펴보면 막내 아들이 먼저 결혼 후 손주를 보면서 자신의 4대가 함께 생활하다 보니 며느리는 아기가 할머니께 접근하지 않도록 다독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는 증조할머니가 앉아 계신 방으로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증조할머니는 증순을 안아주고 싶어 운동으로 다리에 힘을 올려 아기를 안아주면서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가족임을 알게 합니다. 이는 손주 며느리도 인정하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증조할머니와 다른 사람이 아님을 알게 하는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저는 저희 3자 입장에서 가족 구성을 볼 수 있게 되니 실험이 아닌 실제를 보고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또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 영부인, 부인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 공주님, 며느리와 왕자님, 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 작은 공주님과 왕자님, 손녀와 손주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들의 핵심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만 가장 큰 상처로부터 시작됨을 발견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크고 작은 결심을 해야 할 때를 보면 자신이 혼란스러워지기도 하는데 이때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보시면 아마도 자신도 똑같은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즉 우리 왕자님 아들의 결심이 저와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으면 정확하게 DNA가 증명을 해줍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도 똑같은 결론을 냈지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있는 그대로 놓아주시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노력만으로도 부모로서 충분한 자녀와의 공감대를 갖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에 쓰는 저희 가족관계의 호칭은 나로부터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던 중 가족이지만 귀한 존재임을 상기시키고 자신이 좀 더 겸손하게 위한 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화가 나도 존중과 비폭력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손주들이 왜 엄마를 공주님이라고 불러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쁘고 착한 엄마이며 할아버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라서 존중하는 의미로 공주님과 왕자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 손주들에게도 작은 공주님과 왕자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와 같다고 했더니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함께 새로운 세상, 가족의 행복을 걸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합니다. 앞에서 소개되었던 남편의 이야기, 그리고 부인의 이야기,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21세기 과학으로 풀어낸 NLP, 즉 뇌신경 언어 프로그램에서 받아들이는 134비트 주관적인 자상, 즉 영어 3개 단어 정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생략과 삭제하는 결과물이라는 점이죠. 부모가 되어 부모의 자랑스러운 연습을 해야만을 지적하는 거고
자녀를 뱃속에 잉태하면서 매사 조심해야 하며 그 아이 또한 자연스럽게 합력으로 성장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사실과 저도 늦었다고 생각한 시점부터 자신을 돌아보며 이 글을 함께 공유하고자 우선 저만이라도 먼저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삶이 개정애로, 즉 계율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온 지혜로운 삶을 살았거나 탐진치로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가, 그것들은 연을 만나면 언제나 하나 둘 나타나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므로 모두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매우 중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